전체적으로 보면은 심리스 허리즌 끝없는 수평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작은 차이가 굉장히 디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몸집도 키우고 성능도 키우고 내실도 키우고. 가격도 키우고. 안녕하세요, 오링TV의 편집자키. 예, 오피디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실물을 보러 왔어요. 무슨 차인가요? 그랜저. 짜잔. 드디어 제가 궁금했던 그랜저를 실물로 보러 왔는데요. 역시 차는 사진보다는 실물입니다. 역시 실물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 그랜저의 느낌이 확 느껴지네요. 네, 이게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랜저의 전면부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 굉장히 높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대부분 스타리아가 아닌가 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실제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진짜 그럴만합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에 있는 이 DRL이 굉장히 이쁜 게, 이 스타리아는 사실 이 세 조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끊겨진 느낌이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확실히 이 차는 하나로 연결돼서 그 심리스 호리즌탈 그런 느낌이 충분히 다가옵니다. 작은 차이가 굉장히 디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직선의 심리스 호리젠탈 라인을 구현했다는 그 정도의 기술력 높이 사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확실히 램프에 진심인 것 같아요, 최근에. 꽂혔나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헤드램프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편집자 K께서 좋아하시는 LED 램프는 들어간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이 램프 모양이 사실 사각형입니다. 대부분 동그랗게 만드는데 이 차는 정확하게 네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본능을 충분히 살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서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이 큰 것 중에 이 아래가 뭘까? 위에는 램프고 하나는 상향등이고 하나는 하향등이겠죠. 근데 가장 아래는 뭘까요? 사실 이만큼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있는 거 보니까 뭔 기능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안개등? 네. 아니면은 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코너 틀면 들어오는 불? 네. 근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나라는 필요 없으니까요. 사실 궁금합니다, 진짜. 봐도 모르겠어요. 계속 궁금해요. 이번 그랜저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 없네요. 네,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확실히 이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많이 없어서 그럴까요? 잘 없죠. 그렇죠. 잘 없기 때문에 그런지 더 독특해 보이는 건 있고요. 그리고 그랜저 특유의 프레임리스 도어로 완성되는 건 아닐까. 실질적으로 이 차를 딱 봤더니 프레임리스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이드 벤트 라인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인해서 프레임리스 했을 때 그 날렵한 느낌은 좀 죽어요. 네, 그렇게 무슨 되면 말인지 차 알겠네요. 문이 되게 네. 무거운 느낌만 있을 뿐이지 아. 프레임리스 그 자체의 느낌은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랜저의 그 도전 정신, 실험 정신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확실히 이 부분입니다. 네, 이 오토 플래시 도어를 적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전체적인 차 컨셉과 적절하게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평 디자인. 호리젠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굉장히 수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아이오닉 5처럼 이렇게 뚝 튀어나왔다. 조금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저는 급에 맞춰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좋은 건가요? 그렇죠. 툭 튀어나온 건 전기차 전용으로. 이렇게 오토플러시 이런 형태는 일반 차 전용으로 나온 거라고 보여주고 G90에 썼으니까 거기서 네. 끝. 네, 생각보다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랜저라는 각인도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일자형으로 된 램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바로 심리스 호리즌. 네, 무슨 뜻이죠? 심리스 호리즌, 수평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는. 그런 뜻인가요? 멋있다. 그리고 이 차는 네, 간단히 뒷모습에서 바라봤을 때도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현대 엠블럼 마크 왜 까만색이죠? 네, 심지어 밑에 그랜저도 까만색이에요. 원래 이런가요? 이 차는 특별 옵션입니다. 캘리그래피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네. 블랙 잉크 블랙 잉크. 네, 그 옵션이 적용된 차가 되는 거죠. 원래 이런 까맣게 하거나 약간 금색으로 하거나 했던 이 튜닝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간혹 있었는데요. 이거는 튜닝이 필요 없겠어요. 그리고 뒷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심플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전혀 군더더기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맞습니다. 뒤에 있는 이 램프류도 지금 한 줄로 정말 깔끔하고요. 어디가 깜빡이가 들어오고 어디가 후진 램프가 들어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실물을 보면서 어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알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동작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짠. 드디어 깜빡이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후면 반사판과 함께 이어져 있는 후진 램프, 그죠? 그렇죠. 네.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라와 보면 깜빡이가 들어왔던 라인 그대로 가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시면 아까 브레이크랑 후면 테일 램프가 함께 가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라와 보면 네, 브레이크 램프 그렇죠. 브레이크 램프까지 지금 모든 게 가로로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에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죠? 되게 깔끔하게 해놨고요. 트렁크를 보시면 트렁크 라인이 이전에는 차의 곡선의 연장으로 해서 트렁크 입구가 그렇게 구성이 됐었는데 이번 그랜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직각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요. 트렁크 어떻게 열죠?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리고 트렁크 입구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직각의 느낌이 강하네요. 보통 이런 부분이 그죠? 약간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뭐 이런 뭐 곡선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일관성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는 생각보다는 엄청 커졌다라는 느낌은 덜 들긴 하는데 차체 자체가 높아지면서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차 급에 맞게끔 마감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요. 한결같이 어디 뭐 쇠판 떼기가 하나 나온 것도 1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잘 가려놨어요. 확실히 차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 나왔던 차들이 사실 그 C필러를 굉장히 누여서 패스트백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사실 굉장히 손해를 봤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차는 그거 아시다시피 오페라 글래스. 네네, 오페라 글래스 덕분인지 C필러가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실내가 어떤지도 궁금해지긴 해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여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입구가 넓은 것 같다. 저는 이런 부분이 눈에 거슬린다고 보는데요. 이 오페라 글래스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까만색 베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사실 반 이상 차지해요. 네. 그러네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썬팅 할 때 보시면 이 썬팅 여기도 분명히 해야 될 거거든요. 아 네, 아깝습니다. 썬팅 할 때 그쵸. 뭐 거의 이만큼 날려먹는. 그러니까 오페라 글래스라고 불릴 만큼 이 크게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유리는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진으로만 보던 이 그랜저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실내 이 첫인상 어떤가요? 훨씬 좋고 예쁘네요. 뭔가 조합이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 실내를 딱 타는 순간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느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앉는 순간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큰 차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네네네. 차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 사이를 보여줄 수 있는 윈도우 공간은 굉장히 좁아졌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 개방감을 넓히기 위해서 이 창문이 굉장히 크고 그죠? 이게 이쪽 부분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인 벤트라인 자체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군요. 답답하셨나요? 네네네. 저는 포근함이 느껴졌는데. 그런가요? 예.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인을 따라 앞에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가 바로 보여요. 아, 그러네요. 지금 창문 아랫부분에 원래 좀 공간이 좀 뭔가 있잖아요. 횡한 공간이. 그게 없이 볼록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계기판의 전체적인 라인이 이 차량의 이 벤트 라인과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 솟아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심리스 호리젠탈 아, 네. 일관성 있어요. 일관성. 좋습니다.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을 이어주는 그 라인 밑을 보면은 전부 다 또 일직선으로 옆으로 수평의 라인을 또 이어주고 있어요. 네, 이런 지금 공조 벤트 라인은 사실 이전에 그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제네시스 모델들이 보통 저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맞게끔 위에 있는 일자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진하게 굵게 들어가 있네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둘러싸고 있어요. 아하. 이 또 그 벤트 라인과 동일하게 같이 옆에 내 몸을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 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전보다 확실히 좀 두꺼워지고 많이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뒷좌석에서 바라봤을 땐 문에 있는 이 한 줄밖에 안 보이거든요. 구색을 갖췄다. 뭐 이런 부분이나 그쵸, 이런 포켓 이런 부분, 손잡이 부분에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세로 모양이 있는데 저 무슨 역할이 있나요? 저긴 능동형 램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이 들어오나요? 뭐야. 이것은 바로 그냥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나에게 말해주지 않겠니? 뭐 시리와 같은 의미겠죠? 아,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벤츠 S클래스가 나왔을 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저런 식으로 활용을 잘했거든요. 현대 그랜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이 굉장히 프레임이 작아졌어요. 동일한 12.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차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 프레임이 너무 작아져서 그런가요?
일단은 베젤이 작아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베젤이 작아지면서 위아래의 높이 자체가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작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디스플레이를 감싸주고 있는 프레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기판을 바라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이 계기판이 LCD로 가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더 심플해진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트렌드 아닐까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LCD를 하는 거죠? 이러면 LCD 계기판을 안 하죠. 확실히 그랜저는 도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 핸들 봤을 때 굉장히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 그랜저의 핸들은 뭐 명불허전이죠. 그렇죠. 원 스포크 핸들을 오마주한 이런 핸들. 실물을 보니까 확실히 괜찮네요. 핸들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 그리고 버튼도 큼직큼직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조금 좀 낯선 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제가 신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저 계기판 옆에 있는 저 동그란 거죠. 도대체 뭔가요? 요즘 많이 봤잖아요. 핑거. 지문 인식. 그 부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면 지문 인식 보통 오른손으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왼쪽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하고 다시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 시동을 걸어야 되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도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다가옵니다만 최신형 기술을 넣었다는 것에는 분명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타자마자 사실 뭐 공조 버튼이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사용성은 좀 어떤가요? 크게 만들었어요. 전면 디스플레이로 만들었고 햅틱 반응을 넣음으로써 피드백이 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부분은 터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실제 버튼이 있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깔끔하게 하나의 화면에 하나의 디자인을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느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또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거든요. 맞습니다. 보시겠어요? 네. 짜잔 짜잔. 오, 네. 따뜻하게 짜잔 짜잔. 음. 쾌적하게 짜잔 짜잔. 이거 보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컨트롤이 이렇게 바뀌네요. 네. 그리고 공기청정도 짜잔 짜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요? 여름엔 사실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시원하게. 그렇죠. 겨울에는 이 따뜻하게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봄, 가을 쾌적하게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공기가 답답하다 그러면 공기청정을 누르면 되는 거고. 그럼요. 굉장히 심플하고 좋은데요? 공조가 굉장히 똑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게끔 충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엉클. 예전에는 분명히 먼저 누르면 가장 강력한 3단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른 거죠. 그죠? 이게 정상인 거죠.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뒷좌석에도 엉따와 엉클이 있는데 그건 일반 물리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앞자리에서도 뒷자리에 엉따와 엉클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요거를 누르면 돼요. 프런트 리어. 손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좀 시원하게 해놓는다든지 따뜻하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이 버튼으로 리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차를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확실히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일반적인 이런 가솔린 차들도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큼지막한 공간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어디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이 버튼들 있는 거 일로 들어갔고요. 그죠? 네, 공조가 먹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대자동차의 이 기어 변속기가 보통 버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변속 스위치가 변속 레버로 바뀌었습니다. 짜잔. 아이오닉 5에서도 봤던 것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렇죠. 아이오닉 5는 이게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납작하게. 오히려 이게 더 조작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돌려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요. 잘 돌아가는데요? 잘 만듭니다. 네. 여튼 기존에 있던 버튼 방식보다도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뒷좌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뒷좌석 공간은 확실히 넉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다리가
신나가지고 날뛰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런 차들이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게 나와서 굉장히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헤드룸일 텐데요. 네, 이 헤드룸이 기존의 이 패스트백 형태로 나왔던 차들과 달리 뒷공간을 오페라 글래스를 넣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만들다 보니 이 헤드룸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걸리지 않습니까? 살짝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어차피 의자가 리클라인이 됩니다. 보시면. 네. 오, 보이시죠? 네. 공간이 더 충분하지 않나요? 네. 더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는 뒷좌석에 리클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한 자세로, 등받이가 그렇게 서 있지 않는 자세로 장시간 타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확실히 이런 자세가 편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컨트롤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물론 뭐 저희가 너무 좋은 차, 상급 차인 제네시스급을 봐서 그런지 여기 있는 버튼들이 조금 구색만 갖춘 건 아닐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대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전면부에 있는 모든 버튼들은 어떻게 보면 터치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정작 이 뒷좌석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버튼들이 실제로 화면이 하나 없는 이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뒷좌석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뒷창문이 열림 양인데요. 벤트 라인이 높아지면서 이 안정감은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이 개방감이 조금 낮아진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 창문이 이게 다 내려간 겁니다, 이게. 이게 답니까? 네. 좋게 얘기해서 한 반밖에 안 내려간 느낌이긴 한데요. 그럼 그랜저 실내에서 바깥을 보는 공간이 굉장히 작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방감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지 않을까. 그에 반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뒷좌석에 있는 선쉐이드가 전동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야, 이 현대차 중에서 전동형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 거꾸로 보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창밖을 보는 차가 아니라 안에서 편락하게 쉬어라. 네, 사장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더 뉴 그랜저 실물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랜저를 봤을 때 이 예전에 있던 이 그랜저를 충분히 오마주하여 그리고 하나의 컨셉으로 일관성 있게 만들었다는 이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서 다시 재탄생한 더 뉴 그랜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절제된 느낌,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나는 현대에서 제일 짱이야 라는 그 부분을 구현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네시스를 다 떨어내고 유일하게 남은 그랜저의 마청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마청으로서의 이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나. 그만큼 몸집도 키우고 성능도 키우고 내실도 키우고 그 최신 그랜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격도 키우고. 그 네. 부분은 네, 지금 오늘 보신 차량은 그 캘리그래피 라인에서도 블랙잉크 옵션이 추가된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톤의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차량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저라는 그 자체 본연의 그 자체의 느낌, 기능 설명은 볼 수 있었기에 그 매력에 저는 오늘도 한 번 더 흠뻑 빠져버리겠네요. 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 그랜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링TV의 편집자 K 오피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